527페이지 보면 분양가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양가를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말하는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는 간단합니다. 택지비하고 땅 가격입니다.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입니다. 택지비하고 건축비 구분하게 되는데 택지비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해봐요.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택지비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택지가 있고 공공택지, 외택지가 있고 건축비에 관한 사항인데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하면 돼요. 공공택지다 그러면 아까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LH공사가 LH가 택지 조성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현대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현대가 샀을 때 판 금액이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에 팔았다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공공택지는 뭐가 있습니까? 공급 가격이 있죠. 공급 가격. 공급 가격이 있다. 플러스 현대가 택지 샀으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 비용 내야 안 내요? 채권 사요 안 사요? 그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급가에 있다 플러스 부대 비용입니다. 부대 비용. 공급가 플러스 택지와 관련된 부대 비용인데 부대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니까 시행 규칙이니까 그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는 공공택지는 택지 공급가에다 플러스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그 비용이 부대 비용인데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라는 것은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공공택지 외택지는 민간택지인데 민간택지는 뭐냐? 현대가 이런 산을 샀어요. 얼마 샀어요? 평당 3만 원 샀어요. 몇 년 전에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 땅을 3만 원에 사놨어요. 지금 와가지고 여기를 택지 조성해가지고 여기를 택지 조성 쫙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아파트 이러고 지을 거예요. 그럼 이 땅 가격은 평당 얼마입니까? 3년 전에 얼마에 샀다고? 10년 전에 얼마에 샀다고? 3만 원. 지금 얼마입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땅 가격을 계산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걔들은 누구요? 감정가들이죠. 간평사들. 그러면 걔들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플러스 똑같습니다. 택지와 관련된 부대 비용. 그 다음에 건축비는 평당 건축비는 얼마라고 이거 전국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당 건축비는 계산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당 건축비 얼마 해가지고 아예 정해줍니다. 기본형 건축비입니다.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똑같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부대 비용인데 기본형 건축비를 구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형 건축비 평당 얼마 잡아줬냐? 100만 원 잡아줬는데 이 100만 원이 지역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 지역 가지고 그러니까 100만 원 잡아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기본형 건축비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 폭이 있어. 폭. 이 범위 내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별도 지정해서 공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물어봐요. 공고할 수 있습니다. 똥을 쳐서 있다 그래야지 없다가 아니고 이러면 없다고 이러면 있다지. 주로 이런 게 시험 문제요. 읽어봅시다. 3번 분양가 구성입니다. 분양가격은 자 체크합시다.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택지비와 건축비. 구체적인 산정 방법, 선정 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다. 이해해야 됩니다. 공공택지 그러면 공공택지 주택을 공급하면 택지 공급 가격의 주급시다. 택지 공급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부대 비용이죠. 근데 부대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그것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데 거기까지는 공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 공공택지 외택지입니다.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할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는 체크합시다. 감정평가는 가격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6월달 읽어보고 4번 건축비용 분양가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주고 건축비는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비 체크합시다. 기본형 건축비
또 체크해야죠. 국토비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부대비용. 이 경우 줄 겁시다.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해서 국토비령이 정하는 법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기본형 건축비 별도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전문이니까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청장이 별도 고시할 수 있다. 그래야죠. 자, 2번 이제 분양가 공시의문인데 옆에 써놔요. 원가 공개입니다. 원가 공개. 우리가 말하는 원가 공개. 1번 사업주체 공시. 자, 줄 거 봐요. 사업주체는 줄 거 놓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절도 공공택지에서 줄 거 봐요. 공공택지. 사업주체는 공공택지 이렇게 줄 거죠.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받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음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양가를 공시해야 된다. 체크합시다.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된다. 줄건대로 읽어보면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를 공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모집할 때 분양가 공개, 원가 공개 누가 하냐? 사업주체가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냐? 택지비는, 공사비는, 간접비는. 이런 내용까지 공부하기 좀 힘들어요. 그런 걸 무시하고. 2번입니다. 2번. 시군구청장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줄 거 봐요. 시군구청장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 큰 지역으로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할 경우 다음 부분에 따라 체크합니다. 분양가액을 공시해야 된다. 분양가액 공시해야 됩니다. 그럼 읽어봅시다. 시군구청장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분양가격 공시해야 된다. 그게 시험 문제.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액 공시해야 된다. 시군구청장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분양가격 공시해야 된다. 분양가격 공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다른 데서 안 하는 거예요. 공공택지 외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말하는 분양가 공개 누가 한다? 사업주체가 해야 된다. 공공택지 외 택지는 시, 군, 구청장이 해야 한다. 3번입니다. 3번. 자, 분양가 심사위원인데 분양가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주택 공급할 때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 받으랬죠. 시군구 무슨 승인? 분양 승인. 분양 승인은 누가 준다고요? 시군구는 분양가가 봐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자 현대가 아파트에 분양 승인 들어옵니다. 평당 분양가 얼마 들어옵니까? 3천만 원 들으면 3천만 원. 자, 평당 분양가 3천만 원이면 적정해야 하네요. 적정합니까? 비쌉니까? 비싸다 그러면 뭐를 안 해야지? 분양 승인을 안 해야죠.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냐고 몰라요. 전문가들이 판단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그러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국토부에 있겠습니까? 시군구에 있겠습니까? 왜 시군구에 있답니까? 이러지 말고 시군구청장이 분양 승인하니까 시군구가 분양 승인이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국토부에 있냐 시군구에 있냐 상식적입니다. 분양 승인은 시군구가 하니까 시군구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설치 시기. 작년 시험대 설치 시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하고 며칠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꾸미냐. 사업계획 승인하고 며칠 내요? 20일 줄게요.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자, 심의사항. 분양가 심사는 다음 사항 심의한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올 때는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그러면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박스 안 봐도 괜찮다고. 그 다음 보게 되면 4번 더 봐야죠. 시군구청장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라야 됩니다. 심의 결과를 따르고 5번은 필요가 없고. 큰 3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중요합니다.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반드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자, 체크합시다. 국장입니다. 국장은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쓰겠다는 것은 거기는 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다고요.
다른 지역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한다. 그 생각해야 돼요.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으면 국토계획법에서 뭐가 나옵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다 그러면 주택법에서 여기처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있고 또 투기 과열 지구도 있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있으면 그것은 주택법이 잡는 거예요. 토지 투기는 국토계획법이 잡는 거고. 그래서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로서 지역의 주택가격, 거래 등과 지역의 주택 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적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택정책 심의를 거쳐 심의는 상식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 책값이다 할 수 있다.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데 지정할 수 있다는데 1번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직전을 소급해서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얼마 이상이요? 10% 이상.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여기를 갖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 지정하겠다. 언제 지정할래? 2월 달에 지정합니다. 직전을 그러면 1월, 작년 12월, 1월, 그러니까 지금 1월, 작년 12월, 11월 세 달이죠. 이번 1월 달하고 작년 12월 달하고 작년 11월 세 달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입니다.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 두 번째, 직전을 소급해서 3개월간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이거는 3개월간 이제 전부 다 똑같이 3개월간의 첫 번째는 가격이죠. 가격 상승률이 몇 퍼센트 이상이고요? 10% 이상. 두 번째, 3개월간 거래량이 20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그러면 이게 지금 2016년, 2015년, 2015년 그러죠? 그러면 전년 동기배니까 2014년 11월, 2014년 12월, 2015년 1월, 전년 이게 전년이에요. 전년. 이때에 비해서 올해 이맘때가 거래량이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똑같아요. 직전 소급에서 3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얼마? 20대 1을 초과한다. 앞에 내용 알려고 이런 거 알려고 애쓰지 말고 몇 프로요? 10%, 200%, 20대, 10%, 200%, 20대 숫자 3개 잡으면 풀려. 그래서 그 지역은 암기 좀 해줘야 되고 넘어갑니다.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중요합니다. 1번 중요합니다. 국장이 지정권자가 국장입니다.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시도 의견 듣는다. 심의할까요? 네. 없는데요? 기본입니다. 기본. 심의는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지정했으면 권고할까요? 네. 권고도 상식입니다. 그래서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했을 땐 지체 없이 권고하고 뒤에 좀 신경 써요. 뒤에. 국장이 지정했으면 관보했다 권고하고 누구한테 알립니까? 시도로 안 가고 시군구로 갑니다. 시군구. 시군구에 통보하면 통보받은 시군구는 그 뒷말 필요하잖아요. 입주자 모집 승인하면서 사업주자한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너 입주자 모집 광고 낼 때 1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문 광고 내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입주자 모집 광고를 더 준다. 이 지역은 분양가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그런 말을 모집 광고에다 의무적으로 표시하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입주자가 그거 보고 안다 이런 얘기. 국장이 지정했으면 관보에 공고하고 누구 시군구 통보 뒷말은 중요하잖아요. 3번 이제 해제에 관한 사항인데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률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해제해야죠. 끝맺으면 해제해야 하는데 얘가 계속 있을 필요 있는 점인데 판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뭐 한다? 심의한다. 심의해서 해제하고 해제한 것도 공고할까요? 네. 해제할 때도 심의하고 해제도 공고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4번은 해지 요청이라는 사인데 지정권자는 누구라고요? 국장만 지정합니다. 국장이 지정하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뻔합니다. 지자체장, 시도, 시군, 구청장이 국장한테 해제 요청하면 국장은 요청을 받고 판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뭐 해가지고 심의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해제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 며칠 내 결정해서 40일 내 결정해서 결과 통보하고 해제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면 해제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제 해제 요청은 누가 요청하냐? 이게 문제가 주민이 요청 말밖에 주민 요청이 아니고 시도 시군과 요청. 두 번째 며칠 내 40일 내에 가부 결정해서 알리고 해제 사유에 맞으면 해제를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하여한다는 3번에 1번에 나왔는데 뒤에 없지만 근데 하여한다가 맞아요.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해제는 하여야 한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아주 쉬워요. 지정권자 누굽니까? 국장. 주택가격의 상승 지역인데 하나 둘 셋 하나 10% 둘 200% 셋 20대 1 국장이 지정하기서 시도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지정하고 관부에 공고하고 시군구 통보 해제 지정 사유가 없으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시도 시군구 해제 요청 받으면 40일 내 시민의 결과 통보하고 해제 사유가 맞으면 해제하여야 한다. 넘어갔습니다. 532페이지 X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2번 공급 규제입니다. 1번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얘도 겉잘납니다. 간단하게 통장 팔지 말합니다. 통장 팔지 마람.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하나 해당 체크합시다. 증서와 지위를. 증서와 지위 줄 긋고 박스 갑니다. 박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니까 생각. 이 증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 위치가 가지고 있으면 주택법에 공급하는 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번 뭐가 있습니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조합원의 지위 뭡니까?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의 지위입니다.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의 지위.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 청약통장. 주택상환사채가 기명이요, 무기명이요? 기명. 양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양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명분은 무슨 명분입니까? 큰 집 가는 거지. 3년 3천 일이 넘어가는 거지. 주택상환사채 양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야지. 주택상환사채 양도 안 됩니다. 하다 걸리면 3년 3천. 근데 해외 이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때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니까 양도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어쩐다고 양도 안 된다고 집 팔 수 있으니까. 4번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지휘로서 대리인에 정하는 1번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두 글자 줄이면 딱지. 2번 공공사업 시행을 인한 이주 대책에 의해서 공공사업 시행에 있으면 이주 옮깁니다. 이주 대책에 의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해해야 돼. 이 정도 증서나 지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입니다. 그거를 처음으로 다시 갑니다. 처음으로 증서나 지위를 체크합니다. 첫 번째 양도 체크합니다. 두 번째 양수 가로 건너뛰고 또는 세 번째 이를 알선 네 번째 양도 양수 알선 목적으로 광고하지 마라. 네 가지 하지 말합니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말았는데 양수를 보면 양수 매매증여 권리변동 수반은 일체행위를 포함하되 뭐뭐는 제외한다. 상속 저당은 제외한다. 신경 써야 돼요. 상속은 어디든지 다 되지. 상속은 저당은 뭡니까? 이거 담보 제공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상속하고 저당은 어쩐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내용 스스로 읽어보시고 그래서 1번의 금지 행위에서 묻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정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두 번째 금지된 행위다 아닌 것은 뻔하지 상속 그 다음에 저당이지. 위반이 조치입니다. 하지 마라 했습니다. 하다 걸립니다. 하다 걸리면 1번 지위 무효 계약 취소입니다. 국장사업주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하거나 지위는 무효입니다. 신청 지위 무효 어쩌라고요? 네 신청할 자격이 없다. 지위 무효입니다. 지위 무효. 근데 이게 적발이 됐을 때 하는 얘기지 적발이 안 돼. 적발이 안 됩니다. 그때는 어쩐답니까? 이미 얘가 공급 신청했습니다. 신청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계약을 썼어요. 계약이 체결됐으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다. 박스 필요가 없고 2번 환매입니다. 사업주체가 위 1 위반한 자에게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으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취득을 본다. 부정하게 이제 어쨌다고 주택을 공급받았다. 집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쩐다? 사업주체가 환매한다. 환매. 3번 퇴거명령.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서 주택가격 수령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대리인이 정하는 사이에 해당해서 주택가격을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공탁을 했으면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환매한댔죠. 사기 위해서 어쩐다. 돈 줬다. 아니면 이 주인이 어디 있나 모르는 법원에 공탁했다. 그런 경우는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나가세요. 퇴거명할 수 있습니다. 퇴거명령. 4번 입주 자격 제한입니다. 그런 행위 하지 마라 했어요. 걸렸어요. 10년 이내 입주 자격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입주 자격 제한.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첫 번째 증서나 지위 기억하시고 뭐 하지 마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상속저당은 된다. 그 두 번째고 세 번째 했을 때 위반 시 좋지. 1번 지위 무효, 계약 무효. 계약은 뭡니까? 취소지. 취소. 계약은 취소. 2번 사업주체 환매. 3번 퇴거 명령. 4번 10년 범위 내 입주 자격 제한. 5번 양도 차액 전액몰수.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찾아야 된다고. 지위 무효, 계약은 무효. 우리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지위 무효, 계약 무효. 틀렸다. 계약은 취소다. 양도 차익 전액몰수한다. 그런 말은 없더라. 2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 얘는 나중에 합니다. 뭐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 사용검사 매도 청구. 얘도 나중에. 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4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중요합니다. 자 1번 중요합니다. 국장시의체계 국장시도이사. 국장시도이사는 주택가격 안정에서 필요하면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다. 항상 공법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를 한다. 규제는 항상 무엇 때문에요? 공익이죠.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뭐가 침해를 받아요? 사익이 항상 침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공익이 중요해요? 사익이 중요해요? 예, 공익이 중요해요? 사익이 중요해요? 예, 공익이 중요해요? 그러면 위로 가세요. 위로. 이 동네 가야 되고. 사익이 중요해요. 우리는 공과 사가 항상 균형입니다. 균형이라야 돼요. 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는 균형이 깨진 게 위쪽에는. 그래서 항상 규제를 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데 규제하면 그만큼 당연히 사익이 침해받는다고. 그러니까 항상 규제할 때는 공익을 위해서 달성한 목적이죠. 목적 달성이 항상 최소한에 멈춘다. 모든 규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항상 그 범위는 최소한의 범위라지. 최대한.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이고 2번 지정 대상지입니다. 특이가지고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주택 보급률, 주택 공급 계획 등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지역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1번, 2번 스스로 읽어보세요. 얘는 별로 중요하게 안 봅니다. 왜 아까는 10%, 200%, 20대 1은 중요하다 하더만 왜 여기도 있는데 얘는 2달간 경쟁률이 5대 1 초과, 10대 1 초과. 왜 얘는 중요하게 안 봅니까? 그러면 똑같은 박스 같지만 얘는 규칙, 아까 걔는 대령,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아까 10%, 200%, 20대 1은 뭐라고? 대통령 영에 있는 거고 얘는 국토부 영에 있는 거고 대통령 영은 중요하게 보지만 국토부 영은 중요하게 안 봐요. 이거는 읽어보면 좋은 거 읽어보면 좋고 2번 지정 절차 1번 중요합니다. 대부분 답은 1번 나옵니다. 1번 이거 중개사법도 잘 나가 이것은 1번은 특이관리원 누가 정해요? 국장, 시도. 잘 들어봐야 되지?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합니다. 말이 이제 살짝 바뀌어요.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시군구 의견 듣는다.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의 의견 듣는다.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네, 그게 5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함정 써봤자 너무 쉽잖아요. 함정이. 근데 그 부분이 잘 나와요. 너무 쉬운데 시험장 가면 헷갈려요. 그런 게 많아가지고. 2번입니다. 2번. 국장 시도는 투기관리를 지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야 상식이죠. 공고하고 국장은 투기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시군구에게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투기지역 관할하는 시군구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한다. 이 경우 시군구 정장 사업주차예금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해당 주택 건설지역은 투기과열지구다. 그 사실을 함께 공고하게 합니다. 중요성 없고 4번 지정 해제입니다. 해제 의무 끝맺이 뭐라고요? 하이한다. 해제는 하이한다. 지정은 할 수 있다. 해제는 하이한다. 자, 국장 시도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서 없어졌으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2번 재검토인데 재검토 몇 년이면 강사에 변한다? 10년은 저기 쌍팔년 때 10년이고 지금은 5년. 변화의 주기가 너무 빠르니까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5년,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5년, 정비기본계획 재검토 5년, 정비기본방침 재검토 5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저렇게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니까.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5년이라니까 5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방침, 리모델링 기본계획, 무슨 계획의 재검토는 5년. 의심하지 말고 5년. 근데 투기관리지구 재검토는 얘는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이. 투기관리 재검토는 1년.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입니다.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 딱 기억해요.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인데 장관이 보면 압니까? 모르지. 누가 했어요? 전문가들이. 주택정책 심의를 거쳐서 1년마다 재검토하고 했더니 해제하는 게 맞다? 해제해주고 유지하는 게 맞다? 유지하고. 3번, 5번 해제 요청입니다. 5번 해제 요청은 아까 저쪽하고 똑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거하고 똑같아요. 누구한테? 자, 봐봐요. 국장이 지정했으면 시도 시군구가 해제 요청. 시도가 지정했으면 시군구가 해제 요청. 그럼 요청받은 국장하고 시도는 어차피 지가 모를 거 아니요. 또 뭐해서 주택정책 심의 거쳐서 며칠 내 40일 내 가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똑같아요. 정리하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누가 합니까? 국장 시도가 합니다. 심의는 상식이고 그 다음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그게 중요고 그 다음에서 그리고 밑에는 딱히 없고 지정 해제에서는 재검토가 1년 있고 재검토 1년 있고 해제 요청 받으면 40일 내에 가부 결정해서 알린다. 내용들은 쉽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주택의 전매제한입니다. 투기과열지가 전매제한은 속편하게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세요. 자, 전매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자, 전매제한입니다.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줄 거 봐요. 주택 또는 입주에 선정된 지위 줄 거 봐요. 주택하고 뭐? 지위가 분양권. 주택하고 분양권은, 주택하고 분양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크합시다. 10년 범위.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의 질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할 수 없다. 전매 가로 안에 쫙 읽어요. 뭐는 제외한다? 상속은 제외한다. 상속은 제외한다. 아까 통장 팔지 마라 거기서 뭔 제외라고요? 상속 저당은 제외인데 여기는 상속은 제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전매 제한인데 전매 제한의 대상은 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전매 제한의 대상은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첫 번째가 투기 과열지구 안에 지위입니다. 지위가 뭐라고요? 분양권.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지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지위. 세 번째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주택과 지위. 수도권인데 공공택지 외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지위. 이 세 가지가 전매제한 받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면 자 봐봐요. 1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입주자 선정된 지위는 입주자 모집을 해서 줄 겁시다.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다 똑같습니다. 최초 공급계약입니다.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위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지위.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충청권에 있느냐 기타 지역에 있느냐. 수도권 충청권에 있냐 기타 지역에 있느냐. 현재는 전국이 없어 지금 없지만은 자 수도권 충청권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파냐. 투기과열 지위는 뭐라고요? 분양권. 수도권 충청권은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팝니다. 분양권 언제 판다? 이전 등기 완료하고 등기하고 뭐가 분양권이요? 집 받기 전까지 내가 집 받기 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뭐라고? 분양권. 등기하면 그거 뭐요? 등기하면 뭐예요? 집이지. 그건 집이지. 등기하면 집이지. 주택이라고. 뭐 팔지 말라고요? 분양권 팔지 말라고. 근데 이전 등기 완료하고 팔아라. 이 말은 분양권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등기 끝나면 주택이 돼요. 주택. 한참 경기 돌 때 그거 했잖아요. 등기하고 판다. 등기하고 전매한다. 못 봤습니까? 등기하고 전매한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수도권 충청권의 분양권은 뭐하고 등기하고 팔아라. 등기하면 그게 무슨 분양권이냐고. 뭐지? 그것은 주택이지. 그럼 왜 이렇게 말했을까? 단 5년은 초과할 수 없다. 5년은 초과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이게 이 분양권 상태에서 5년을 넘어가면 그런 거는 팔아먹어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을 넘지는 못한다는 얘기요. 분양권이 언제 분양권 생깁니까? 언제 분양권은 뭐 하면 계약서 쓰면. 계약서 딱 쓰면 그때부터 분양권. 계약서 딱 쓰면 그때부터 분양권인데 이게 계약서 쓰고 보통 얼마 지나면 입주합니까? 정상적이다 그러면 2년이나 3년이면 입주가 끝나야 돼. 2년, 3년 입주 등기 끝나야 된다고. 몇 년 됐다고? 5년. 그런 분양권은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얘기요. 건설에서 벌써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요. 팔아봐라 누가 사겠냐 이런 얘기요. 문제 생긴 분양권은. 두 번째 수도권 충청권이 아닌 나머지 지역은 1년만 참았다 파세요. 1년만 참았다 팝니다. 우리 여기는 몇 년 참았다 파라고? 1년 참았다. 그래서 여기 강원도 분양권 전매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전국에 투기 과열지구 없다니까 지금은. 이거는 투기 과열 지금 하는 건데 대한민국 현재는 투기 과열지구가 없음. 그러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주택가 지위 이거는 있지. 이거는 있습니다. 혁신도시 100% 분양가 상한제. 혁신도시는 좀 공공택지니까 기업도시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요. 이거는 몇 년입니까? 분양가 상한제 주택가 지위는 몇 년입니까? 뭐라 써놨어요? 포기하라고. 포기 안 되는 걸 빨리빨리 포기하라고. 암기 좀 해볼까요? 541페이지 박스. 541페이지 그 박스를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데 500 무슨 수를 암기할 거냐. 안 되는 것은 포기하라고. 포기. 일단은 그걸 갖다 이거를 문제 낸 사람이 정상이냐 아니고 그거를 맞추겠다고 암기한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요. 그런 거는 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또 있죠. 3번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택지 공급되는 주택의 지위. 이건 언제입니까? 이것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참고 판다. 6개월 참고 판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위하고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 의자고 외자고 똑같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외로 보니까 수도권 공공택지 외에 민간택지 수도권에서 뭘 팔았는데 민간택지에 판 주택가 지위. 그것도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이 있다고 6개월. 그래서 이 두 개는 잡아놓고 두 개. 얘하고 얘는 잡아놓고 얘는 나오든가 말든가 해줄 방법이 없고 지문 하나 나오니까 지문은 그 빼고 나머지 그걸 풀면 돼요. 자 2번 예입니다. 예는 뭡니까? 예는 전매한다죠. 전매한다. 전매 제한 대상인 주택에 입주해 선정된 자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생합상 사정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 주급시다. 사업주체 주급과 사업주체 가로 건너뛰고 동의를 받을 때는 전매 제한 적용하지 아니한다. 체크했습니까? 이제 다시 가로 가면 돼. 위에 가로 세 번째 가로 토지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를 말한다. 말이 좀 빠졌어요. 다만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할 경우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면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이 좀 약간 빠졌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뭐 팔지 말라고요? 지위 뭘 팔지 말라고요? 주택 전매하지 말 전매하지 말았는데 하지마 금지 아닙니까? 금지 공법상 금지는 100% 상대 금지라고 절대 하지만 아니라고 하지마 해놓고 이러이러하면 할 수 있다. 이러이러하면 할 수 있다. 어떻게? 사업주체로부터 뭐 받으면 동의받으면 할 수 있다.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주택이면 누구 동의받은 주택이면 LH공사한테 토지주택공사한테 동의받으라. 이 말이 빨리 이 말이 지금 주택은 가로에 주택은 사업주체가 아니고 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주택은 토지주택공사에 동의받는다. 근데 이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누구였냐? 지방공사였으면 지방공사에 동의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지위는 누구 동의요? 사업주체 동의. 주택은 누구 동의요? 토지주택공사. 주택을 공급한 사가 지방공사면 그때는 누구 동의? 지방공사 동의. 그러면 그 다음 뭐냐? 지방공사, 토지공사는 어쩐다고? 동의해주고 그 대신 너 어차피 파니까 내가 다시 사간다 이 얘기입니다. 분양권 팔고 싶으면 어디 가라고요? 건설회사 찾아가서 나 얘한테 넘긴다. 건설회사가 명의 바꿔준다고 거기서 명의 변경 해주고 주택을 팔고 싶으면 어쩐다고? 토지공사 찾아가라. 근데 그 주택을 처음에 공급한 자가 누구였다? 지방공사였으면 지방공사 찾아가서 나 이거 팔겠습니다. 집 팝니다. 동의해주세요. 그러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동의해주면서 그래
어차피 팔 거니까 어쩐다고? 내가 산다. 내가 산다고 다시 사들인다. 이랬을 때 얼마 줄 거냐? 이랬을 때 가격을 얼마 줄 거냐? 이 가격을 봐야 돼. 가격을.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조금 줍니다. 이랬을 때는 얼마 받고 팝니까? 내 마음대로. 피 붙여서 팔 수가 있는데 여기는 피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팔겠다니까 원하니까 해줍니다. 그 대신 투기 쪽으로는 안 된다. 1, 2, 3, 4, 5, 6, 7 1번입니다. 암기 쫙 해야 돼. 잘 나와요. 박스 1, 2, 3, 4, 5, 6, 7 암기 해야 됩니다. 제한시간 4초 줍니다. 4초만 암기해. 4초. 자, 그러면 이제 가능한 사유입니다. 동의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뭐냐? 사유가 1번. 자, 세대 구성원 전원이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등등등 전원이 어디로 간다?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데 수도권으로 이전은 인정을 안 해줘.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인정 안 돼. 두 번째, 세대 구성원 전원이 어디로 가겠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 번째, 세대 구성원 전원이 어디로 간다? 해외 이주. 몇 년 이상 해외 처료? 2년 이상 해외 처료. 네 번째, 이혼해가지고 위자료 준다. 다섯 번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데가 내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제공하고 뭐를 받았어요? 이주 대책용 받은 거예요. 내 주택을 갑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집 짓고 이러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주택을 뭐를 줬다고? 이주 대책용. 주기는 뭘 줍니까? 수용당했지. 수용당하고 뭐 받았다고? 내 주택을 공공사업 제공 수용당하고 이주 대책용 받았다. 이주 대책용 어쩐다고? 전매가 된다는 얘기고. 여덟 번째, 주택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나가는 거, 그거는 된다는 얘기고. 일곱 번째, 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데 전부를 증여하는 거요? 일부를 증여하는 거요? 일부 증여. 자, 전원 2년 일부 증여, 전부 증여, 일부 증여. 전원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은 안 된다. 내용을 뭔지 쫙 알고 답될 수 있는 것은 1, 2, 3, 7밖에 없어요. 1, 2, 3, 7.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간데 수도권 이전은 제외. 전원이 상속주택, 전원이 해외 이주,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처료. 1권을 보고 이혼해서 위자료. 내 주택 공공사업용 제공하고 이주 대책용 받았다. 주택 소유자가 국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 못해서 경고면 날라간다. 마지막으로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전원 2년 일부 증여. 이 사유가 있으면 팔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3번 위반시 조치 하지 마라. 이제 합니다. 위일 위반해서 주택 입주 선전된 지위 줄 거예요.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액 은행법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이자 합한 금액 체크합시다. 매입비용 체크합시다. 매수인이 지급한 날에 입주가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걸 본다. 또한 토지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우선 매입할 때 또한 같다. 지위에 대해서 위반했다 그러면 위반이죠. 지위를 갖다 뭐 했다? 불법으로 전매했다. 합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전매했다 그러면 어쩐다고? 사업주체가 환매합니다. 건설회사가 다시 사들여요. 얼마 주고 사들입니까? 하면 뭐에다가 입주금에다. 입주금이 뭡니까? 처음에 계약금, 중도금 1차, 2차, 3차 돈 들어간 게 전부 다 입주금입니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은행권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금 평균 이자 플러스 피 이만큼 주고 사업주체가 사들입니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돼요? 피가. 그럼 피 뺄까요? 네. 피 빼세요. 입주금 플러스 이자 이걸 보면 뭐라 그래요? 매입 비용. 이 금액을 사업주체가 매수인한테 주고 사업주체가 환매니까 주택가격 상승분 단 1원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주택 지위는 이렇게 하는데 주택은 사업주체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했죠. 주택을 우선 매입할 때 얼마 줍니까? 이것 줍니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가격 상승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분양권은 사업주체 동의받아서 받긴 누구 있어요? 실장님. 밤에는 누구 있어요? 밤에는 뭐 귀신이 지킵니까? 밤에 나오는 분이 이거 잘하죠, 이거? 지금 혁신도시 영란씨 잘하잖아요, 그거. 맨날 해서 이거 지금 어디 간 줄 압니까? 저기 이거 지금 이거 명의변경하러 저쪽 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위는 사업주체 동의 바꿔준다니까 떳떳하게 하라고 했더니 얼마 받습니까? 뭐라 말 안 한다니까. 네가 능력 있으면 피 붙이는 거 없으면 못 붙이는 거. 명의만 바꿔주는 거니까. 주택은 가격 상승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이거. 자우지간 위반했다 그러면 지위는 사업주체가 한면에 얼마 준다고? 입주금 플러스 이자, 입주금 플러스 이자. 그걸 뭐란다? 매입 비용. 주택을 갖다가 팔고 싶으면 토지공사, 지방공사 동의받으면 되는데 토지공사, 지방공사 동의해주면서 먼저 매입을 간다. 얼마 준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주택에다 부기등기예요? 분양권에 부기등기예요? 분양권에 부기등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어디에다가? 주택에다. 사업주체가 전매에 대한 대상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다 뭐 한다? 부기등기. 부가 덧붙여서 주제를 써놓는 게 부기등기입니다. 뭐라고 쓰는가? 부기등기는 뭐라고 쓰냐 그러면 일단은 부기등기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일단은 부기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합니까 하면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제일 처음에 일단은 보존 등기 해야 되겠죠. 누가 앞으로? 건설회사 사업주택면 보존 등기 딱 하고 101호는 갑한테 을한테 이전 등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하면서 보존 등기 밑에도 뭐라고 딱 쓰느냐. 이 주택은 이렇게 전매 제한 받는 주택이니까 최초 이전 등기하고 101호는 누구한테? 갑에게. 처음 이전 등기하고 전매 제한 기간 동안은 토지공사, 지방공사 외의 자에게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런 문구를 딱 써서 붙여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살려다가 모르는 사람이 살려다가 그거 보고 못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는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4장 주택의 관리인데 주택의 관리 545페이지는 X고 546페이지 리모델링 허가 47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해보자고요. 뭐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지 않고 550페이지 관리죄 등 X고 51 X입니다. 52 53 X 54페이지 보면 8번 하자 담보 책임 6월 달에 한번 해봅시다. 중요 파트가 아니니까 하자 담보 6월 달에 한번 해보고 557페이지 9X 58X 59X 560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끝. 무슨 얘기입니까? 주택법 심의구입니다. 주택법 심의구. 주택법 심의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다. 그 정도만 끝나고 나머지 더 봐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6편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잠시 쉬고 농지법 합시다.